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세션에서는 레디스 펍섭 기능을 사용해 설정 정보를 대규모 유저를 대상으로 고속 배포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개발 3센터의 호리우치가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규모 업데이트나 신규 기능을 출시할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슈로 인해 혹시 장애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그렇지 않아도 매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수백 번 로그를 확인하거나 매트릭스를 지켜봅니다. 로그를 확인하는 와중에 출력할 필요가 없는 에러 로그나 원인 로그를 발견한 김에 로그 개선을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 밖에도 인프라나 네트워크 장애도 신경이 쓰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는 돌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곤 하지만 어느 정도 장애를 예측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자동 복구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장애를 예측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의 아젠다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라인라이브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한 후 라인라이브의 챗 시스템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오늘의 본론인 설정의 동기화와 전송에 관한 아키텍처를 기존 것에서 새로운 것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는 유용해서 신규 기능을 개발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했기 때문에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축할 때 내 장애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용해 본 결과 어땠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인라이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인라이브란 유명인이나 저명인, 기업, 그 외 일반 유저들이 자유롭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팬들은 방송자의 방송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응원 아이템이나 무료 하트를 보내서 방송자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챗의 코멘트 기능을 사용해 방송자와 시청자가 대화하거나 시청자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라이브 방송은 그야말로 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방송자와 시청자 모두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장애가 발생하거나 운영에 실수가 발생하면 그때 예정된 라이브 방송이 모두 실패하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방송자와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는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까지 모두가 속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매일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챗의 코멘트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고품질의 실시간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실시간성은 라인라이브 서비스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인라이브의 챗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코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서버는 아카의 액터 서버를 사용해 병렬 처리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카 액터에 포함된 챗 슈퍼바이저와 챗룸 액터 그리고 유저 액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통신입니다. 웹소켓을 사용해 상호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그림처럼 클라이언트 1이 메시지 핸들러로 코멘트를 전송하거나 다른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는 서버의 유저 액터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라인라이브의 채팅 서버는 120대로 각 서버 간에 유저들의 코멘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멘트의 공유는 레디스의 펍서버를 사용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챗 서버 1과 2가 레디스를 사용해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모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퍼블리셔는 전송된 코멘트를 공유함과 동시에 레디스에 일시적으로 코멘트를 저장합니다. MySQL에 직접 저장하지 않는 것은 성능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레디스에 저장한 코멘트는 뒷단에서 배치 처리를 통해 정규화해서 주기적으로 MySQL에 저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챗 시스템에서는 유저와 시스템이 설정한 정보를 사용해 코멘트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오늘 메인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설정 정보를 120대나 되는 채팅 서버 간에 어떻게 동기화하고 코멘트 제어에 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라인 라이브와 챗 시스템에 관한 개요는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유저와 시스템의 설정 정보를 챗 서버 전체에 배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사용해온 기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유스 케이스를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송자가 시청자를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라인 라이브에는 방송자가 시청자를 차단하면 차단된 시청자의 코멘트를 해당 방송자의 방송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경우 방송자, 즉 라이브 브로드캐스터가 시청자인 라이브 뷰어 A를 차단하면 라인 라이브 API의 차단 정보를 전송합니다. 해당 차단 정보는 라인 라이브 본체의 MySQL에 저장되고 챗 인터널 API 서버에 차단 정보를 전송합니다. 정보를 받은 챗의 인터널 API 서버는 MySQL에 차단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 후 라이브 뷰어 A가 코멘트를 보내면 챗의 웹소켓 서버는 우선 로컬 메모리 캐시의 차단 정보를 확인합니다. 로컬 메모리에 정보가 존재하면 이를 사용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MySQL에서 최신 차단 정보를 취득해 기한부로 로컬 메모리에 캐싱하면서 사용합니다. 이 패턴의 경우 라이브 뷰어 A는 차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청자에게는 라이브 뷰어 A의 코멘트가 전송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다만 누군가가 코멘트할 때마다 차단 정보를 일일이 MySQL에 참조하게 되면 퍼포먼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아무리 레디스 등의 캐시를 사용한다고 해도 다수의 시청자들의 코멘트가 급증하게 되면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해 네트워크 대역이 고갈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체 챗 서버의 로컬 메모리에 기한부로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단 처리를 비롯한 기존 기능은 전체 챗 서버에 대해 유저가 설정한 정보를 어느 정도 빨리 반영할 수 있으면 충분했고 각 서버의 설정이 반영되는 타이밍 또한 그렇게까지 엄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심플하게 기한부 로컬 메모리를 사용해 기한이 만료되면 새로운 정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각 서버에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취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한 가지 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라인 라이브에서는 최근 챗의 데콜레이션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은 자기 코멘트를 배경색이나 플레임으로 꾸며서 다른 시청자의 코멘트보다 눈에 띄고 뽐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데코레이션 설정은 유저가 임의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변경된 내용은 실시간으로 다른 시청자에게도 똑같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실시간성과 동시성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친구들과 함께 방송을 볼 때 혼자만 꾸며지지 않은 코멘트가 표시되면 속상하지 않겠어요? 이 화면의 상단에 중앙에 있는 이미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데코레이션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당사자가 속상한 것은 물론 주변 친구들도 서비스에 의문을 품게 될 것이고 유저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어버린 우리 또한 죄송스럽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 미래를 만들지 않고자 우리는 새로운 동기화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레디스의 펍섭 기능을 사용해 전체 챗 서버에 동시에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의 메인은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된 채팅 부분입니다. 먼저 시청자가 데코레이션 시스템을 설정하면 라인다이브의 API 서버에 리퀘스트가 전송되어 라인다이브 본체의 MySQL에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챗의 인터널 API 서버에 설정 정보를 넘겨줍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설정 정보를 받은 챗의 인터널 API 서버는 레디스에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슨 상태인 챗의 웹소켓 서버는 퍼블리시된 해당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로컬 메모리에 캐싱합니다. 이때 서브스크라이브 처리는 전체 웹소켓 서버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타이밍에 전체 서버의 설정이 반영됩니다. 데코레이션 설정을 마친 시청자가 코멘트를 전송하면 챗의 웹소켓 서버는 로컬 메모리에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설정을 참조하기만 하면 다른 시청자에게 데코레이션 정보가 반영된 코멘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현재 라인다이브의 챗 웹소켓 서버는 12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레디스의 펍섭 기능을 사용해서 모든 서버에 동시에 설정 정보를 동기화함으로써 시청자가 어떤 웹소켓 서버에 접속되어 있든 똑같이 코멘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동기화하는 신규 시스템에 대한 소개는 이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유용이 가능하도록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구축됐습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인다이브가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에게 어떤 알림을 동시에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한 유스케이스입니다. 라인다이브에는 내부 운영자를 위한 인터널 CMS가 있습니다만 이 CMS를 통해 알리고 싶은 정보를 서브밋해서 라인다이브 API 서버로 전송합니다. 해당 정보를 받은 라인다이브 API 서버는 MySQL의 조작 로그로서 알림 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챗의 인터널 API 서버에 알림 정보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당 알림 정보를 받은 챗의 인터널 API 서버는 레디스에 퍼블리시합니다. 리슨 상태인 챗의 웹소켓 서버는 퍼블리시된 알림 정보를 취득해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를 대상으로 알림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 정보를 보냄으로써 시청자 모두에게 거의 지연 없이 동시에 알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선착순으로 선물 받기 기능도 만들 수 있어 서비스 기획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만하면 새로운 시스템이 얼마나 유용성이 뛰어난지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설정 정보를 동기화하거나 전송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이상입니다만 한 가지 더 레디스 펍섭 기능을 사용해 내 장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현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기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나 네트워크 장애는 돌발적으로 발생합니다. 빈도는 낮지만 하이퍼바이저의 장애로 인해 레디스 노드가 영향을 받았는데 클라이언트 측에서 페일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펍섭 기능이 15분 정도 기능하지 않았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근무 시간은 물론 휴일에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장애를 예상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자동 복구가 가능해지고 우리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장애 발생 시에 조금이라도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브스크라이버의 커넥션에 이상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서브스크라이버가 레디스에 리슨하고 있는 상태를 가정한 그림입니다. 라인 라이브의 챗 시스템에서 말하는 웹소켓 서버가 레디스에 리슨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의 커넥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리슨 상태이기는 하지만 레디스에서 퍼블리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의 폐일된 상태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퍼바이저의 실제 장애 사례나 대규모 장애는 아니더라도 가령 운 나쁘게 서버 한 대 정도에 대한 소규모 네트워크 장애나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알기 쉽게 서버 한 대가 폐일된 상태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는 일정 시간 서브스크라이브 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럴 경우 직접 핑하도록 퍼블리시합니다. 정상적으로 리슨하고 있다면 해당 핑을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두 번째 서브스크라이버는 핑을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핑한 상태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가 되면 레디스에 다시 접속해 정상적인 리슨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로써 자동 복구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장애성에 관한 사례는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기능을 포함해서 유저들의 평가는 제법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규모 장애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구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